Rules. And consequences. 존 윅 유니버스의 스피노프 작품 발레리나를 프리미어 상영으로 먼저 보고 왔습니다. 먼저 개봉한 북미에서 존 윅 시리즈 본편들만큼 화려한 액션씬과 훌륭한 영상미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바 야가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최고의 킬러 존 윅과 비슷하게 키키 모라라고 불리며 루스카 로마 최고의 인력 중 한 명이었던 하비에르 마카로가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살해당하자 하비에르의 딸 주인공 이브 마카로는 뉴욕 컨티넨탈 호텔의 지배인 윈스턴 스콧을 통해 루스카 로마 뉴욕 집으로 보내집니다. 타르코프스키 극장에서 루스카 로마 뉴욕 집을 이끌고 있던 디렉터는 어린 이브에게 12년간 발레와 무술 그리고 사격을 가르치면서 살인병기로 키웠고 디렉터의 지령을 수행하는 암살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하자 딸 캐틀라 박의 몸값을 이용한 사기를 벌이는 한국계 범죄자 박일성의 납치극의 일부가 되어주는 첫 인물을 비롯한 디렉터의 지령을 수행하던 중 자신을 공격한 무리들의 손목에 아버지를 살해한 괴한들과 똑같은 흉터를 발견하자 디렉터는 이 단체가 오래전 루스카 로마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브에게 그들을 쫓지 않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브는 뉴욕 컨티넨탈 호텔을 찾아가 처음 루스카 로마로 보내질 때 부탁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한 윈스턴에게 이 단체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 윈스턴 또한 그들을 쫓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이브의 간절한 부탁에 윈스턴은 결국 그들이 킬러들의 상식 밖에 존재하는 종교 집단이며 거기에 소속된 킬러 다니엘 파인이 프라하 지점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브는 그들의 본거지를 알아내기 위해 다니엘 파인을 찾아갑니다. 2023년 2월에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1년 뒤에 3천만 달러를 더 투자해서 대규모 재촬영을 한 것이 렌 와이즈만 감독의 초기 완성본이 평가가 너무 안 좋아서 전작들을 연출한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이 수습한 것이란 루머가 있었지만 예산 때문에 삭제된 장면들을 추가로 촬영한 것이란 사실을 밝히면서 두 감독이 이 사실을 부정했는데 새로운 영화 한 편을 더 찍을 수 있는 돈을 투자해서 재촬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약간 불길했지만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재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을 애초에 왜 뺐는지 의문일 정도로 액션씬들이 정말 훌륭했다고 느꼈습니다. 존 윅 시리즈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캐릭터를 띄워주는 영화일 것이라는 일부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존 윅을 연기한 키아누 리브스와 동일하게 주인공 이브 마카로를 연기한 아나 데 아르마스는 4개월간 주짓수를 비롯한 무술과 권총과 돌격소총 등 다양한 병기를 활용한 근접 전투 사격수를 훈련했고 스턴트 더블이 꼭 필요한 장면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액션을 직접 소화했다고 하며 초반부의 액션씬들은 존 윅 시리즈 치곤 강도가 약한 것 같았지만 뒤로 갈수록 처음 등장한 캐릭터한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봐주는 거 없이 무자비하게 구르고 얻어맞기 때문에 전작들에서 존 윅이 당하던 만큼은 아니어도 존 윅 시리즈 특유의 처절한 액션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아나 데 아르마스는 007 노 타임 투 다이에서 액션 연기를 선보이긴 했지만 분량이 너무 짧았는데 본작에서 보여준 액션씬들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007에서 왜 그렇게 분량이 짧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배우 본인이 액션씬에 투자한 노력과 열정이 대역 없이 와이어 액션 몇 번 했다고 자기가 톰 크루즈인 줄 아는 옆 동네 액션 배우 호소인 모 여배우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작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액션씬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존 윅 시리즈답게 이번에도 인상적인 액션씬들이 정말 많았고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하진 않게 몇 개만 풀어보자면 존 윅이 연필이나 책같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무기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브 또한 그릇과 아이스 스케이트를 활용해 적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며 수류탄과 화염방 사기가 등장하는 장면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존 윅 2에서 소믈리에가 총기들을 소개하며 추천해주는 장면이 나온 이후로 속편들에도 이런 식으로 총을 구하는 장면이 꼭 등장했는데 본작도 동일하게 타란 택티컬사의 총을 소개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약간 영리하게 비틀었던 점이 신선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브 마카로가 존 윅을 대신할 캐릭터로 기획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방식은 비슷해도 두 캐릭터의 특성을 확실하게 구분한 것과 여전히 존 윅이 이름만 들어도 공포감을 주는 세계관 최강자임을 확실하게 한 것은 좋았지만 존 윅 3의 엔딩 이후에 파워리킹과 함께 회복하면서 잠적하고 있어야 할 존 윅이 갑자기 유럽에 나타난다는 설정과 예고편에도 나왔던 이브와 존의 대결이 약간 억지스러웠다고 느꼈고 그래서인지 초기 각본엔 후반부에 존 윅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마케팅을 위해 억지로 넣은 장면이란 루머 또한 있습니다. 또한 엔딩에서 이브 마카로의 이야기가 더 진행될 여지를 열어두긴 했지만 엔딩 자체가 존 윅 2나 3를 주인공만 바꿔서 그대로 보여준 듯한 느낌이라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긴 했지만 마무리가 약간 아쉬웠습니다. 본작의 시간대는 존 윅 3와 4 사이인데 굳이 전작들을 보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존 윅 3의 한 장면을 제어하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나온 캐릭터들도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전작들을 보면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걸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최수영과 서울 액션스쿨 소속 무술감독이자 배우인 정도홍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국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액션씬은 인상적이었지만 두 배우 모두 대사가 거의 없고 등장 분량도 매우 짧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 컨티넨탈 호텔의 컨시어지 카론을 연기한 배우 랜스 레딕이 존 윅 4가 개봉할 쯤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발레리나가 그의 유작이 되었고 존 윅 4에서 카론이 드그라몽 후작에게 총살당했기 때문에 프리퀄 스피노프인 컨티넨탈 시즌2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발레리나가 카론이 등장하는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쿠키 형상이 있었던 존 윅 4와는 다르게 본작은 쿠키 형상이 없으니 영화가 끝나고 그냥 나오면 되겠습니다. 발레리나는 엔딩이 약간 아쉬웠지만
또한 존윅 시리즈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칠고 처절한 액션씬으로 가득하고 이후 작품들에서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브 마카로를 연기한 아나 데 아르마스가 배역을 매우 잘 소화했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과 더불어 올해 본 영화들 중 맨몸 액션으론 따라올 영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존윅5의 제작이 확정되었고 존윅4에 등장한 케인의 스피노프 작품과 존 윅의 과거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도 제작될 예정이라 앞으로도 존윅 시리즈의 세계관과 거친 액션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발레리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